후보자 자신이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의 주인공이셨죠. 네, 주인공이셨던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현장에서 애쓰신 만큼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장에 국정농단 세력을 도왔던 부역자와 공모자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네.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네. 특히 관련 단체, 예술인들 또 네. 어려움을 겪었던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네. 참여하게 하는 네.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법조인도 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백서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차은택 뒤를 이어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던 박명성 씨에 대해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박명성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그 후에 2016년 5월에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고 2016년 11월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 돌연 사퇴해버린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박명성과 차은택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했던 부역자들이 지금도 문체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요. 차은택과 최순실이 남겨놓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들 규모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도 저희 상임위 예결소에서 1,700억 정도를 삭감을 네.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의 교문위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들에 관해서 아주 수많은 제보뿐만 아니라 본의원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특히 인사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의원한테 쏟아지는 제보를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세 번째 연임된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문제인데요. 이분은 세 번이나 연임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극장장을 세 번이나 연임시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서항석 국립극장장 그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직 개별 형식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 모양이지만 실질적인 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번 조윤선 전 장관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자신이 구속되기 나흘 전에 그러니까 1월 16일에 특검 조사를 받는 분이 1월 16일에 이 안호상 국립극장장 연임을 허가하십니다. 후보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의혹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이들을 조사를 해왔고요. 또한 방대한 자료와 결과물을 본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럼 이런 의혹과 사실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부역자와 공모자들로 인해 실추된 문체부의 위상을 세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린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할 건데요.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를 많이 받고 축적된 자료가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진상조사위원회 또 저희에게 네. 주시면 네.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네. 사실 여부,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철저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네. 사실이라면 조치하도록 네. 할 테니까요. 네. 그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추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말 인적 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남아있는 그 국정농단 세력이 만들어 놓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사업들을 찾아내시는데 온 힘을 다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 인적 청산을 위해서도 아주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청문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네, 특히 관련 단체, 예술인들 또 네. 어려움을 겪었던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네. 참여하게 하는 네.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법조인도 또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더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리고 백서까지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차은택 뒤를 이어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던 박명성 씨에 대해서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박명성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죠. 그 후에 2016년 5월에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고 2016년 11월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에 돌연 사퇴해버린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박명성과 차은택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했던 부역자들이 지금도 문체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요. 차은택과 최순실이 남겨놓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들 규모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해도 저희 상임위 예결소에서 1,700억 정도를 삭감을 네.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의 교문위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들에 관해서 아주 수많은 제보뿐만 아니라 본의원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특히 인사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의원한테 쏟아지는 제보를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후보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6일에 세 번째 연임된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 문제인데요. 이분은 세 번이나 연임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극장장을 세 번이나 연임시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서항석 국립극장 후보자 자신이 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의 주인공이셨죠. 네, 주인공이셨던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현장에서 애쓰신 만큼 이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장의 국정농단 세력을 도왔던 부역자와 공모자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네. 완료되었다는. 그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모직 개방형식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 모양이지만 실질적인 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번 조윤선 전 장관이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자신이 구속되기 나흘 전에, 그러니까 1월 16일에 특검 조사를 받는 분이 1월 16일에 이 안호상 국립극장장 연임을 허가하십니다. 후보자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의혹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연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이들을 조사를 해왔고요.